196번입니다. 토양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에 흡착된 양이온 중 토양을 산성시키는 원소만 해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이 문제는 염기 포화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토양학책 19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염기 포화도 그대로 읽어볼게요. 토양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양이온 중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수소와 알루미늄 이온을 제외한 양이온들, 즉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은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환성 염기라고도 한다. 즉 교환성 염기를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지자면 수소와 알루미늄은 산성화시키고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 교환성 염기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7번입니다. 산림토양학 토양 코어 나와 있고 건조 후 무게 나와 있네요. 중량 수분 함량이 20대일 때 공급률과 용적 수분 함량을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공급률 공식을 먼저 알아야겠죠. 공급률은 1 입자 밀도 분의 용적 밀도를 구한값에 곱하기 100%를 해주시면은 이 공급률이 나와요. 그런데 주어진 지문에는 공급률에 대한 입자 밀도가 나와 있죠. 3.0g 세제곱센치라고요. 그러면 이 입자 밀도를 구했으니까 이 용적 밀도를 찾으셔야겠죠. 근데 지문에는 용적 밀도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용적 밀도를 따로 구해야 돼요. 이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용적 밀도는요. 순수 고상 무게를 전체 용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코어가 부피가 100cm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전체 용적은 100cm 세제곱이 되고요. 고상 무게가 건조 후의 무게가 됩니다. 즉 건조 후의 무게가 순수 고상 무게가 되기 때문에 1.5 세제곱 센치가 나오죠. 그러면 다 구했네요. 1.0g 세제곱 센치로 나누게 되면은 0.5가 나오죠. 여기에 다시 곱하기 100%를 해주니까는 50%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용적 수분 함량도 구해볼게요. 용적 수분 함량. 수분 함량을 구하는 공식은 중량 수분 함량 곱하기 용적 밀도예요. 물론 다른 식도 있습니다. 이 용적 수분 함량을 구하는 공식 중에 전체 토양 면적분의 수분 용적을 구하라는 공식도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풀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중량 수분 함량이 주어져 있고 용적 밀도만 찾아서 저희들이 입히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중량 수분 함량은 20%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용적 밀도 앞서 말씀하던 150g 세제곱 센치 아니다. 150 100cm로 나눴던 1.5g 세제곱 센치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1.5가 되는데 답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토양 수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여기에 대한 지문은요. 책 12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위조점은 식물이 시들게 되는 토양 수분 상태이다. 자, 맞는 말이죠. 위조점에는 크게 영구 위조점과 일시적 위조점이 있습니다. 일시적 위조점 같은 경우는 낮에 햇빛에 대한 영향으로 식물이 물 부족 상태인 것을 말하고요. 영구 위조점 같은 경우는 토양 자체가 너무 건조해서 토양에서 흡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보고 영구 위조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구 위조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MPa이고요. 일시적 연구 이조점 같은 경우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 1.0MPa입니다. 따라서 1번에 대한 지문은 맞는 말이고요. 포장 용수량은 모든 공급이 물로 채워진 토양 수분 상태이다. 틀렸죠? 포장 용수량이 아니라 포화 상태입니다. 이 포화 상태일 때 모든 공급이 물로 채워져 있는 건데,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은 토양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모든 공간에 물이 차져 있는 것을 보고 포화 상태라고 하고요. 토양에 입자에 붙어 있는, 즉 중력수로 인해서 빠져나가 있는 토양의 나머지에 있는 형태를 보고 포장 용수량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적게 된다면은 위조점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2번 지문이 포장 용수량이 아니라 포화 상태일 때 모든 공급이 토양 수분으로 채워진 상태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포장 용수량 물어봤으니까 2번은 틀렸고요. 흡습수와 비모세관수는 식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수분, 자 맞는 말이죠. 물은 토양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 이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포장 용수량에서 해당하는 수분 함량은 점토의 함량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양에 있는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물 분자들이 붙어있는 상태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토의 함량이 높을수록 포장 용수량이 높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5번도 역시 맞습니다. 99번입니다. 토양의 용적 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용적 밀도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다밥이죠. 이것과 구분되게 알려면은 용적 밀도와 입자 밀도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입자 밀도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토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풀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입자 밀도인데요. 용적 밀도가 높을수록 다밥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즉 용적 밀도가 높아진다는 말 자체가 다밥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다밥이 발생하면 용적 밀도가 높아진다. 자 맞는 말이고요. 공급량이 많을 때 높아진다고 했는데, 공급량이 많아지면 다밥에 반대되는 말이죠. 낮아지겠죠.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 낮아진다. 자 이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토양학책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맨 위에 유기물이 입단 구조, 즉 떼알 구조를 발달시켜서 공급은 많게 하고 영적 밀도는 낮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 용적 밀도가 낮아진다,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4번 볼게요. 토양 뿌리 자람에 영향을 미치죠. 즉 용적 밀도가 높아지면은 뿌리 자람이, 즉 뿌리 뻗음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다시 배수도 안 좋아지게 되고요. 4번도 맞는 말이고, 자 5번 보겠습니다. 공극을 포함한 단위 용적에 함유된 고상의 중량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은 전체 용적 분의 고형의 입자 무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고형의 입자 무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은 전체 용적은 기상의 용적 플러스 액상의 용적 플러스 고상의 용적을 포함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극을 포함한 단위 용적에 함유된 고상의 중량이다. 공극이 여기 기상의 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00번입니다. 질소 저장량을 추정하고자 조사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고 한다. 토양의 A층의 1헥타르 중 질소 저장량을 구하라 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저는 단위를 먼저 통일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메타 세제곱으로 모두 다 통일할 거예요. 이 통일을 하면서 톤 단위를 마지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단위를 다 메타 제곱으로 바꾼 후에 제가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헥타르입니다. 1헥타르는 뭐죠? 100m 곱하기 100m입니다. 여기서 토심이 0.1m죠. 10cm는 0.1m이니까요. 그래서 0.1m를 곱하면은 최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1000 세제곱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용적 밀도입니다. 용적 밀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단위를 볼게요. 1g당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거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주냐?
1kg당 메타 제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를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 1.0g per 세제곱 센티미터는요 1000kg per 메타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적에다가 용적 밀도를 곱하면은 중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0메타 세제곱 센티미터를 곱하면 중량 값인 100만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이 100만 킬로그램 중에 질소 농도가 0.2%라네요. 그럼 이 100만 킬로그램의 질소 농도를 곱해야겠죠? 0.2%를 곱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0.2%를 다시 치환을 해주면은 100분의 0.2니까는 1000분의 2가 되겠죠. 이거를 나눠주면은 2000kg이 됩니다. 2000kg을 다시 톤으로 바꿔주시면은 2톤이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